오랜만이다. 제재 반갑다. 댓글 한번 읽어볼게. 중국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인공지능 새 시대에 발맞춘 자본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걸 기존 자본주의 국가들이 막는 걸 왜 공리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트럼프가 그런 중국의 움직임을 없애겠다는 거야말로 공산주의 마인드 아닌가? 언제는 복지가 싫다며. 복지가 싫다라는 게 내가 언제 복지가 싫다고 했나? 그게 아니라 돈의 신 자체가 복지라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지. 내가 돈의 신이 아니잖아. 돈의 신 자체는 사실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복지 행위 이런 걸 싫어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돈의 신은 그런 걸 싫어해. 그냥 돈의 가치를 최대한 올리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지 사실.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들 중에 가격이 저렴한데 상품이 동일하거나 높은 것들은 돈의 신에게 어떻게 보면은 돈의 신을 가치를 올려주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거지 나는. 근데 기존 기득권들이 위험에 처할 땐 왜 복지는 정의가 된다 생각하나? 근데 내 말이랑 취지는 좀 달라갖고 좀 정정을 해줄게. 난 오히려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계층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제거 대상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층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다른 계층들을 착취하지 않았나? 그리고 기업이 언제 나눠준 적이 있는데 취업률 보고도 그 소리가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돈의 신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은 돈의 신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애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왔던 애들이 대부분의 기득권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 세대뿐만 아니라 세대 간 어떻게 보면은 세대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세대 간 이뤄지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자손들 순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번성해 왔던 애들은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실. 그걸 불평불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왜냐면 그래서 조상 탓이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싶어. 이제 기업이 이제 왜 내 관점에서 왜 기업들이 나눠준 적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냐면은 여러 가지 관점인데 사실 뭐 이제 일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완전 싸워야 하는 정말 기술 싸움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나설 수 없는 그런 제품군들은 대기업들이 많이 안 나왔어. 그냥 이건 너네들 먹어라 이러면서 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면 너넨 뭐 먹고 사냐 이런 주의였거든 사실. 뭐 자동차 시장으로 예를 들자면은 잘 봐. 자동차에 이제 어떤 블랙박스를 다는 거 있잖아. 블랙박스. 지금은 또 옵션으로 나오기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옵션이 필수 옵션으로 이렇게 아예 나오진 않잖아. 그러면 블랙박스를 다 달고 나오면은 차를 뽑을 때 블랙박스가 다 달아져서 나오면은 블랙박스 시장 다 망하겠지. 오프라인에서 블랙박스 달아주는 시장 망하겠지.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야. 과거에는 스피커도 좋은 스피커들을 이렇게 안 건드렸거든. 근데 외국 차들이 스피커를 아예 좋은 걸 달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는 이걸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개인들한테 넘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시장 경제에서 뒤처지니까. 줬다 뺏는 거긴 하지. 근데 나눠주는 것들이 많지 보면은 어떤 상품적인 거. 핸드폰도 봐봐. 핸드폰도 좋은 어떤 핸드폰을 우리가 뭐 구매할 때도 케이스를 안 주는 게 태반이잖아. 케이스 시장은 너네가 그래도 나눠 먹어라 하면서 정품 케이스라는 어떤 건 있지만 사실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엄청 매력적인 케이스들 시장을 독점은 안 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도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 썬팅으로 예를 들자면 자동차 썬팅도 아예 그냥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이게 차량을
출고할 때 이 썬팅 회사들 아예 옵션을 그냥 썬팅을 옵션으로 설정을 해갖고 썬팅을 달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썬팅을 옵션을 안 했단 말이야. 그것도 어떻게 개인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냥 개인 자영업자들이 썬팅하면서 돈 벌어 먹어라 이러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아.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자신의 이제 공리적인 관점에서 직원들을 많이 쓰는 거야. 어떻게 보면 공리적인 관점에서 직원들을 인력들까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지 지금.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와가지고 포화된 상태다라고 보는 거지. 포화된 상태다. 근데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지금 공리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이 전반적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게 공리적으로 인류에게 공리적으로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좋아? 완전 인간들이 만약에 하는 행위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행위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의사들도 진료부터 수술까지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해주고. 법도 변호사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판사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경찰, 검사, 뭐 소방 공무원들도 불 끄는 것도 이제 로봇이 하는 거야. 드론 띠 띄어가지고 드론이 물 쫙 뿌리고 드론 한 10개가 와갖고 문 깨고 로봇가 문 깨고 사람들 구하고 막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지 사실. 인간들이 할 게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진짜.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늦춰야 되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그 부분에서 나는 공리주의적인 인류에겐 공리주의적인 관점이다라고 보는 거지. 중국은 분명 그 단계가 왔을 때 인간들보다 당이나 국가를 훨씬 더 우선시할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민을 내팽개칠 게 뻔한 거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위로 올라가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은 사실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얘네들이 우리 사회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망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미국은 중국한테 따인다라고 보는 거지. 마무리하겠습니다.